하얀 사막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 하지만 누구에게나 허락되지는 않는 땅. 김용수 씨는 세상의 끝 남극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수십 년 인생 중에 단 1년. 하지만 지구에서 가장 춥고 또 가장 건조한 남극에서의 시간은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얼음이 형성된 건 3천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쌓였던 이 얼음이 눈이 켜켜이 쌓인 이곳에 보면은 진짜 원시 그대로 이 시간과 공간이 그대로 묻혀있는 그런 곳이죠.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겨울왕국. 김용수 씨는 오늘도 남극을 꿈꿉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응급실. 여기는 김용수 씨의 현실 세계입니다. 잠깐 한번 누워보실랍니까? 누워보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지요? 어디 아파요? 네. 여기. 배가 아팠었지? 언제부터 아픕니까? 배 아파요. 자, 그럼 보십시다. 가슴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수 씨는 40여 년간 환자들 곁을 지켜온 외과 전문입니다. 아니고. 하지만 남극에 다녀온 후 그 힘들다는 응급실 의사를 자청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한 지는 지금 6년째고요. 그다음 응급실에서는 24시간 근무하면서 외상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두드러기 같은 그런 각종 응급질환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남극으로 가기 위해 각종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익히는 김용수 씨. 꼬박 24시간을 일한 후 제일 먼저 찾아온 곳엔 그의 남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15년도 장보고 기지 있을 때 빙하기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2013년도에 아라운호 선의로서 이제 배를 타고 남극 바다를 하얗게 언 남극 바다를 이제 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남극의 맛에 홀랑 빠져가지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남극으로 향하는 길은 참 멀었습니다.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다시 남극으로 20시간 이상을 날아간 끝에 남극을 밟았습니다. 새벽 6시경에 얼음 바다 위에 쿵 하고 이제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내렸을 때 그 해빙 위에 얼음 바다 위에 내렸을 때 이 얼음 밑에 바다가 있구나. 그 느낌, 그게 지금도 선합니다. 지구 최남단에 위치한 남극 대륙은 한반도 면적의 62배, 표면의 98%가 이렇게 얼음입니다. 김용수 씨는 남극기지 대원으로 이 미지의 대륙에 들어섰습니다. 월동대원은 16명입니다. 즉 1년을 거기서 사는 대원들, 중장비, 기계, 그다음에 연구하는 그 우주과학, 해양과학, 지구물리 연구하는 대학원생. 16명의 월동대원이 1년간 동거동락한 장소는 여기 장보고 과학기지입니다. 눈으로 둘러싸인 장보고 기지. 대한민국이 남극에 두 번째로 건설한 과학기지입니다. 이 기지를 1년간 잘 지키고 운영하는 게 월동대의 임무. 그리고 월동대의 건강을 잘 지키는 건 김용수 씨의 임무입니다. 기지에서 저는 월동대 의료대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지 의사지요. 전과에 대한 1차 진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영 안 될 때는 제가 응급수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대원들을 진료할 단 한 명의 의사라니 그 부담감을 덜어준 건 남극의 자연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의료실 문을 열기 전 김용수 씨는 남극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그렇게 촬영한 영상이 무려 90시간에 육박합니다. 매일 다른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는 남극을 기록하면서 그는 그렇게 남극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 춥고 또 한편은 정말 황량하고 색깔도 흰색과 파란색의 단조롭지만 아주 깨끗한 단색에다가 공기가 너무 맑으니까 숨 쉴 때 느낌 이런 게 정말 몸에 닿는 느낌이 정말 깨끗한 느낌, 때 묻지 않은 정말 깨끗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부산의 공기를 마시며 김용수 씨가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한국 최초로 남극 탐험을 다녀온 이동화 단장. 잘 지냈습니까? 예, 예. 덕분에. 예. 들어가시도 좀. 이동화 단장은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 건설에도 참여한 인물입니다. 요즘은 요즘 저 예. 병원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아, 있습니다. 병원에 계십니까? 예, 예, 예. 응급실에? 예. 그럼 많이 힘드시겠네? 괜찮습니다. 최근에 남극 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북극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학생들 데리고 아, 예. 추석 전에 북극에 그게 종사자들하고 박사들하고 12명 예. 같이 북극을 쭉 다녀왔어요. 최근에. 예. 반가운 마음에 인사만 한참입니다. 이때가 1988년도. 맞습니다. 네. 여기가 제입니다. 그때는 이제 코수염도 기르고 그리고 이 피복도 다 반납하고 왔어요. 이제 우리가 1차니까 2차가 설 수 있도록. 정호성 박사하고 저는 김용수 씨도 남극 선배 앞에서 자랑할 게 있답니다. 있으세요. 예. 요것도 참 귀한 건데 제가 참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데 이게 아델리 펭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죠. 아델리 펭귄의 깃털하고 다운입니다. 여기 제가 독일 기지를 가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아델리 펭귄이 털갈이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놈 옆에 딱 보니까 바람에 날린 깃털인데 저는 펭귄이 이런 깃털 가지고 처음 봤습니다. 여기 빠지고 여기 생기는데 가지고 딱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기상의 변화가 강풍이 부는 바람에 이거 너무 아깝고 이래가지고 한 20분 걸어내려오는데 끝까지 참았는데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돌아와갖고 얼른 제가 물리치료에 손 넣고 동상은 면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거 딱 어렵습니다. 남극 후배의 깃털 자랑에 선배는 대형 사진으로 응수합니다. 펭귄이 한 17쪽 있는데 맞습니다. 저거는 황제 펭귄, 저 주둥이가 빨간 거는 젠투, 예, 젠투, 요건 특검 펭귄, 저 뒤에 있는 건 아델리. 맞습니다. 아델리 제일 귀엽고 까불까불하는 거. 그렇죠. 안에. 그래서 이제 안에. 쭉 오래만 보시니까 이제 이 떨어지는 소리가 얼음 왕국에 다녀온 이들에겐 절대 버릴 수 없는 물건이 있는데요. 떨어지면 옛날에 그거 할 때 이는 옷 입고 이래 두꺼운 옷 입고 우리가 월동하고 이랬죠. 예. 요 옷 하나 꺼냈을 뿐인데 마음은 이미 남극. 이래까지 이래 쓰면 네. 눈만 그러다가 나옵니다. 이제 또 마스크 딱 쓰면. 외피를 이러고 이제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면은 고글까지 끼고 고글하고 딱 끼면 딱 보고 되는데 그래도 춥습니다. 그래도 춥습니다. 아무리 껴입어도 막을 수 없던 남극의 추위. 가장 힘든 건 눈보라와 광풍이 휘몰아치는 블리자드입니다. 와, 세상에 소리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기온을 영하 50도까지 끌어내린다는 이 무시무시한 폭풍설. 블리자드를 직접 맞으면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잠깐 나가는데 바람이 저를 확 뜹니다. 그래가지고 떠밀려서 한 10m 가면서 얼른 제가 기둥 뒤에 딱 숨었거든요. 제가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를 한번 맞아봐야 되겠다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에
수백 개의 바늘로 제 얼굴을 찌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보라가 하얀 바람이 밀려오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바람이 눈보라가 심해지면요 화이트 아웃이라 해가지고 천지가 하얗게 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력이 엄청나네요. 블리자드가 불 땐 앞이 보이지가 않아 밖에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기지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블리자드가 불 때 제가 통신실에서 봤는데 이 바람이 웅 하고 산 위에서부터 내려와가 기지를 때리면은 건물 전체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흔들하고 건물 그 지붕이 곧 날아갈까 봐 겁이 날 정도로 들썩들썩입니다. 그다음에 이 바람이 한번 바닷가로 싹 지나가는데 그 다음 날 보면은 그 두껍게 얼었던 얼음이 그 바람으로 다 깨어져 가지고 그 다음 날 보면 갑자기 푸른 바다가 넘실넘실됩니다. 그래서 저 얼음이 어디 갔냐 생각해 보니까 그 바람이 밤새 다 깨어갖고 다 흩어져 날려버렸다. 그만큼 힘이 셉니다. 1년간 남극에서 겪은 블리자드는 13번. 블리자드가 지나고 나면 대원들은 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온 힘을 다해 얼음 녹이기에 나선 대원들. 이 시설이 얼어붙으면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기지는 무사했고 대원들은 라면 한 그릇으로 시린 속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간장님 커피 드시면 돼. 세상에 이렇게 아쉬운 일몰은 또 없을 겁니다. 김용수 씨가 5월 초에 촬영한 마지막 태양. 이 빛이 사라지고 나면 3개월간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시작됩니다. 극야가 와서 태양이 사라지니까 사방이 깜깜합니다. 물론 기지 안은 환하게 조명해놨지만 밖에 나가서 가로등을 딱 끄면은 정말 칠흑 같은 거예요. 정말 깜깜한 느낌. 자도 아침이 밝아오지 않다니 상상하기도 힘든데요. 해를 볼 수 없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태양이 이렇게 안 뜨는 이런 시간을 3개월 동안 견뎌야 된다 할 때 어떤 때는 걱정도 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불러오는 극야. 잠 못 드는 남극의 밤을 비춰주는 건 찬란한 오로라였습니다.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남이 60도 이상을 극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남이 60도에서 남극장에서 90도. 그 사이라야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기는 한 70도에서 80도 사이. 장보기지가 남이 74도라서 그걸 오로라 데라 하거든요. 가장 관측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멋진 은하수와 함께라면 극야도 버틸만 하지 않을까요? 마침내 해가 떴습니다. 정말 남극은 날씨마저 극적인데요. 극야와 겨울이 물러난 남극엔 이제 몇 달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찾아옵니다. 태양이 탁 뜨는 순간에 사물의 색이 돌아오고 빛과 에너지와 생명이 충만한 그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 이맘때면 김용수 씨의 남극아리는 더 심해집니다. 남극에 첫 발을 디딘 것도 남극을 떠나온 것도 11월이었습니다. 그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부산에서 남극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또 여러 개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건드리면 시려가지고 뱅뱅뱅뱅 돌거든요. 미안 이러면 줄렁줄렁줄렁하고 쑥 들어가 버려.
사실 이 박물관엔 김용수 씨가 오래전부터 보고 싶어한 물건이 있습니다. 와, 딱 봐도 세월이 느껴지는데요. 초창기 남극기지 대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초창기에 입었던 이 네. 세동기지. 네. 이게 이게 몇 년도입니까? 첫 88년, 89년. 방한복. 네, 방한복. 남극 탐험의 역사를 간직해온 박물관. 이곳에 김용수 씨가 찾던 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한국해양연맹에서 네. 파견한 남극 남극 탐험 관측팀. 탐험 네, 탐험팀에서 쓰신 탐험 일기. 일기인데요. 네. 아. 1985년 11월 16일 14시 33분. 정말 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큰 감명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살아온 나의 생에서는 가장 감명 깊은 순간이었다. 남극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5천년 역사상 처음 남극이란 다른 영토에 발을 디뎠으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남극을 밟은 사람들의 흔적을 쫓는 김용수 씨. 그가 남긴 기록도 훗날 남극의 또 다른 역사가 되겠죠? 구름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남극 산책길에 자주 만난 이 녀석들. 이 자그마한 스코아는 사실 남극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다른 새의 알과 새끼를 훔쳐가서 도둑갈매기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물속에서 노는 스코아를 만날 때면 김용수 씨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켜봤답니다. 생긴 건 부산에서 보던 갈매기와 비슷한데 와, 어떻게 이 추운 남극에서 버티는 걸까요? 얼음 위에서 느긋하게 햇살을 즐기는 이 녀석들은 해표입니다. 이 추운 데서도 얼음에서 저렇게 자는데도 얼지도 않으니까네. 피하 지방이 얼마나 두꺼우면 저렇게 저걸 견딜 수가 있나. 눈이 큰 이 녀석은 외대 해표. 동글동글 통통한 몸처럼 성격도 천하태평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도 꿈쩍도 하지 않네요. 얼음 위와 물속으로 오가며 유유자적하는 해표를 지켜보는 건 남극살이의 소소한 재미였습니다. 월동대가 만난 남극 친구들 중에 펭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몸 길이 75cm의 자그마한 아델리 펭귄. 귀여운 외모와 달리 성격은 괴팍한데요. 녀석들의 천적은 김용수 씨의 산책 친구 도둑갈매기입니다. 장보고 기지 대원들이 텐트까지 챙겨 들고 특별한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꼼꼼하게 준비를 마친 후 애타게 기다리는 대상은 남극의 진정한 주인 황제 펭귄입니다. 이 귀여운 새끼 펭귄은 키 120cm의 성체로 자라날 텐데요. 펭귄 중 가장 큰 황제 펭귄은 가족끼리 똘똘 뭉쳐다니며 암수가 공동 육아를 한답니다. 펭귄을 보러 갔을 때 딱 그 캠코더 망원 렌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새끼가 자꾸 보채듯이 빽빽빽빽 하고 자꾸 뭘 보채니까 암컷에서 갑자기 머리를 울컥울컥 하더니 고개를 숙이니까 새끼가 입 안으로 고개를 부리를 쏙 집어넣습니다. 그러더니 뭘 받아 먹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펭귄 밀크라는 건데요. 그거를 먹이는 걸 봤어요. 두 마리가 같이 이래 만나면 새끼끼리 자리 정리하듯이 뾰롱뾰롱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럼 수컷이 그동안 저것들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가고 그런 게 정말 참 신기하고 매력적이고 정말 이쁩니다. 마치 턱시도를 입은 것처럼 등은 까맣고 배는 하얀 황제 펭귄은 남극의 신사라고 불립니다. 커다란 몸으로 차렷 자세를 한 채 뒤뚱뒤뚱. 직접 본 이 걸음걸이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뒤뚱뒤뚱 걷는다는데 그 뒤뚱뒤뚱 걷는 게 사람 걸음걸이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리 갑니다. 그러다 벌렁 자빠져가지고 노를 젓듯이 가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요. 남극의 주인이지만 얼음이 사라지면서 황제 펭귄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남극을 배워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김용수 씨가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고요. 제가 2015년도에 남극에 있는 장보고 과학기지라고 아시죠? 거기에 의료대원, 즉 기지 의사로서 그 남극 장보고 기지에서 남극에서 1년을 월동, 1년을 살았습니다. 헬기로 쭉 타고 가면은 이 구름이 보이죠? 구름 바로 밑에가 얼음입니다. 이 빙하가 쭉 지나가는 모습인데 남극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후배들 앞으로 달려온 김용수 씨. 남극을 더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몇 날 며칠 연구를 했다네요. 360m. 비장의 카드 황제 펭귄이 등장하자마자 학생들의 관심은 더 뜨거워집니다. 혹시 제일 그 당시에 힘들었던 거나 제일 기쁜 일이 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제 특별한 건 없는데 깜깜한 극야라고 저기는 3개월 동안 해가 안 떠요. 하루 종일 깜깜해. 그때 이 잘못하면 우울증 빠지기 쉽고 그다음에 호르몬 분비가 이상해 와요. 수면 호르몬 이상해 와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남극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그 아끼는 월동대 옷까지 챙겨왔습니다. 김용수 씨의 이런 마음은 후배들에게 닿았을까요? 남극 실제 사진이랑 동영상 보니까는 뭔가 이제 제가 남극에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 좀 더 남극에 관심이 생길 것 같고 또 펭귄 같은 거 보니까 정말 실물로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자연의 위대함으로 가득한 남극에서 김용수 씨는 뜻밖에도 사람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남극에 월동기지를 건설하고 상주 인력을 파견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1곳.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이탈리아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이탈리아 기지에서 함께 보냈는데요. 해가 지지 않아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하기 힘든 백야의 크리스마스지만 축제 분위기는 제대로네요. 사람이 이웃이 없으면 참 적적하듯이 마침 장보고 기지는 그 옆에 이태리 기지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과학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분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남극에서 크리스마스를 맞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세상을 통틀어 소수의 사람들만 맛보는 남극의 크리스마스. 함께 있어 즐거운 날입니다. 남극에 상주하는 각국의 대원들은 이렇게 남극인이란 하나의 이름으로 혹한의 시간을 버팁니다. 부산의 일상 속으로 돌아온 남극의 의사. 그의 시간은 오늘도 남극에 닿아 있습니다. 남극에서 쓴 일기를 책으로 펴낸 후 지금은 남극에 관한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남극이 품은 가치를 알리는 건 그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이 인류 문명이 지속된 이래 한 번도 개발되지 않은 미개척지입니다. 이제 거기에 인류가 들어간 지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다투어가지고 거기서 최첨단 과학을 연구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땅을 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건 우리 5000년 역사의 처음입니다. 한국이 남극에 진출한 지 30여 년, 혹한의 날씨 속에서 묵묵히 기지를 지켜온 월동대원 속에 김용수 씨가 있습니다. 남극에서 보낸 특별했던 1년, 그 추억이 부산의 오늘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때 본 그 남극이 항상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제 눈에 선하기 때문에 항상 그 제 머릿속에 남아 있고 가슴 속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또 기회가 있다면은 남극을 꼭 한 번 더 가고 싶고, 제가 밟았던 그 해빙을 다시 한번 밟아보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남극 생활은 강렬한 깨달음으로 돌아와 김용수 씨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세상의 끝, 남극과 사랑에 빠진 의사. 그는 오늘도 남극으로 향하는 꿈을 꿉니다.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